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으로 일반 접견한 것입니다. 변호인 말고 일반인이 접견하는 걸 일반 접견이라고 하는데요. 첫 일반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참모진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당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서실장 등이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뵈었는데요. 이날 접견은 일반 수용자들과는 분리된 그런 장소에서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구치소 수감 이후 변호사 말고는 처음으로 일반 접견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대통령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고 대통령답게 풀 죽지 말아라. 기 죽지 말아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했대요. 연휴 중에 의료체계는 잘 작동이 됐나? 왜냐요? 의료체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중에도 의료에 문제가 없었나?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 상태지만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의료개혁 상황을 챙기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예. 윤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참모진을 만났는데 앞으로도 이제 김대기,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이 또 면회 신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그 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말이죠. 저 일반 접견이 1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면회를 미루고 기회를 본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갖다가 형사합의 25부 쥐규현 부장판사한테 배당했습니다. 쥐규현 부장판사는 김용현, 조지호, 노상원 사건을 이미 지금 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건이 이제 두 개로 하나는 형사재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이 형사재판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석입니다. 보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보석 청구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말이죠. 이 보석의 필요성을 잘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김용현에 대해서 보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보석해주면 형평성에 반한다. 내지는 보석해주면 또 지금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과 연락을 할 거 아니냐. 그런 핑계를 대면서 보석을 안 해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청구해야 됩니다. 보석 청구하고 그리고 쥐규현 부장판사의 바른 판단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소기각작전입니다. 공소기각작전. 이거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했죠. 그다음에 간할권도 없는 곳에서 영장을 발부했죠.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불법을 저질렀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재판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공소기각을 구하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을 구한다 해서 바로 그냥 공소기각하고 심하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의 형식적 재판으로서의 공소기각, 실질적 재판으로서의 무죄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면 그러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흔역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지금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거 잘했다. 하지만 진짜는 마흔역 거부다 이러죠. 진짜는 마흔역 거부. 마흔역을 임명하는 순간 최상목이는 아웃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배신하는 겁니다. 최고의 배신자, 역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적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역적이죠. 그 역적 말고 조그만 역적들이 쭉 있죠. 김상욱,
그다음에 안철수, 배현진 쭉 있죠. 이 자들은 이제 역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들은 지금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뭐 정의를 구현한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한 것처럼 웃기지 마십시오. 역적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역사에 이제 역적 명단에 이들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동훈이 최고 역적이지만 이 최상무가 여기서 만약에 마은혁을 갖다가 만약에 임명하는, 물론 뭐 2월 3일 날 헌재에서 마은혁 임명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때 안 돼라고 딱 잘라야 됩니다. 그야말로 무 자르듯, 잘 되는 칼로 무 자르듯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두부 자르듯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흔들리고 또 저번에 2명의 조한창과 정계설을 임명했듯이 이번에 또 임명을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 이완용, 한동훈 그리고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께서 말이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낸다. 이 말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뭉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싸울 테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국민들도 모두 싸우자는 겁니다. 이 싸우자는 것은 윤 대통령을 왜 싸워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조국을 왜 싸우라는 겁니다. 조국을 왜 싸우라는 겁니다. 대통령을 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일가를 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을 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조국을 왜 싸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나가 싸우면, 뭉치고 싸우면 이깁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오늘의 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이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실이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실이다. 국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어디서 이재명 따위가 지가 무슨 대통령이 되든지 6개 시중은행장들을 부르고 그렇게 정말 나부대고 있습니까?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거고, 나도 여기 잘 있으니까 내 걱정을 하지 말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말이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것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록에 추가될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어서 정말로 대형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 하면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남긴 말이 앞으로도 해자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국가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싸우리니 너희들도 싸우라. 국민들도 싸워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뭉치고 싸우고 이기면 됩니다. 렛츠고 파이팅. 강신업 TV입니다.